조계종의 첫 사찰 음식 요리 명장 선제 스님이 요리가 아닌 법문을 통해 국회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선제 스님은 공양은 곧 함께 나눔인 만큼 나와 자연의 생명은 다르지 않다며 음식 속에 담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에서 직영하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국내 최고의 시설로 가꾸겠다며 각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찰 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성여대 글로벌 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찰 음식 체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 백양사가 2023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음악극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천연고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해 불자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 불교 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온 김승자 서울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장이 관장 소임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김 관장의 아름다운 회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의 첫 사찰 음식 요리 명장 선제 스님이 요리가 아닌 법문을 통해 국회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선제 스님은 공양은 곧 함께 나눔인 만큼 나와 자연의 생명은 다르지 않다며 음식 속에 담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윤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음식 요리 명장 선제 스님이 국회 정각회를 찾아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관과 사찰 음식 체험관, 기업과 학교 등에서 지금까지 4천여 차례 강연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뭐가 토대가 되냐?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됩니다.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어디서부터 온다? 자연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불의 사상을 이야기하셨고 그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제 스님은 공양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각회 신도들은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며 스스로가 자연과 연기되어 있음을 알고 음식을 통한 화합과 존중의 철학을 제고했습니다. 스님께서 제철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수행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깨달음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에 불심이 깃들어 있고 이 불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각회에서는 새로 직원불자회 회장으로 취임한 천우정 회장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직원불교 신도회장과 정각회 사무국장을 6년간 마치고 이제 후임 천우정 교육위 전문위원님한테 임무를 넘겼습니다. 천우정 신임 회장은 앞으로 직원불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 한 끼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국회 불자들은 다시금 생명 존중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윤소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국내 최고의 시설로 가꾸겠다며 각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과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있는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회의원은 종단이 직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의 개원을 반기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은재 이사장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료법인 조계종 승려복지의 이사장인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이사를 맡고 있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 안성 성남사 주지이자 중앙종회 의원인 덕운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사서과장에 구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구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소임의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산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이 주석했던 전북 순창 구암사에서 출가해 최근 군법사 소임을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성여대 글로벌 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이 전통 사찰 음식을 맛보고 직접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통 의상 히잡을 두른 인도네시아 학생부터 푸른 눈의 이탈리아 학생까지 덕성여대 글로벌 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20명이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듭니다. 스님의 설명에 따라 만드는 음식은 애호박 만두와 방울토마토 가지볶음. 학생들은 만두소에 넣을 애호박과 양배추, 표고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가늘게 채 썹니다. 후라이팬에 볶아낸 채소엔 조물조물 야무진 손맛까지 더합니다.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에 안 오면 제가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만두피 모양을 내는 솜씨는 서툴지만 사찰 음식을 처음 조리해본 학생들은 큰 흥미와 관심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국적만큼 만두 모양도 제각각. 완성돼가는 요리뿐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저희 미얀마에서는 이런 수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그거 인스타에 올리고 그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촬영.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담백하면서도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사찰 음식은 그 어떤 음식보다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다른 요리법을 익숙해지니까 이 체험은 좀 신기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불교에 대해 좀 관심이 있는데 근데 지식이 거의 없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체험 교육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 왜 소통하는 또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드리면서 좀 많이 호응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고 외국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 분들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덕성여대 글로벌 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오는 7일에도 사찰 음식 체험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대구 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방지와 종교화합을 위해 설치됐던 대구시의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폐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다시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된 것이라고 밝히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대구시는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 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평위는 또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종교 편향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지선사가 지난해에 이어 동국대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에 동참해 인재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지선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2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각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사장 동관 스님은 특별한 인연으로 장학금이 마련됐는데 지선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동국인으로서 대학생 전법의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홍 총장은 장학증서 수여는 그치지 않는 진리처럼 계속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잊지 말고 언젠가는 후배들에게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사찰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남 장성 백양사가 2023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음악극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천연고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활용해 불자,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리톤 음성이 장성 백양사 쌍계루에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문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노래한 장성 백학봉과 쌍계루를 모티브로 한 음악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성리학의 거장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이 600여 년의 세월을 관통해 빼어난 풍광의 명승 쌍계루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꾼 보부상을 만나 들어보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을 넘나들며 떠나는 상상과 여행의 묘미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연고찰 장성 백양사가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선보인 음악극 백학 타고 백양에 논일다가 지난 1일 쌍계루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백양사 쌍계루에 두 분의 흔적이 다 남아 있고 또 이게 두 분의 이 얘기를 음악극으로나마 간단하게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두 분의 흔적이 백양사의 이 쌍계루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자체가 너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20년이 넘는 인연을 맺어온 방송인이자 한학자인 김병조 선생은 불신 깊은 어머니와 백양사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672년 만에 쌍계루에서 이런 화려한 음악극, 수준 높은 음악극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감상할 수 있게 돼서 평소에 쌍계루에 관심이 많고 쌍계루에 사랑해온 불자의 한 사람으로 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말씀드리고, 음악극에 이어 열린 인문학 토크에서는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과 김병조 선생이 쌍계루의 역사적 의미를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백학봉과 쌍계루가 사상과 종교,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 화합과 조화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이게 참 갈등이 심한 시대인데 통합과 화합의 그 화두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쌍계루가 하나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무공스님은 1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양사의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논리와 이론 그리고 사상과 종교가 한 곳으로 합쳐지는 곳이에요, 쌍계루가. 그래 이런 참 백양사가 세계의 하나의 이 통합의 화합의 상징으로 그렇게 크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관객들은 쉴 새 없는 부채질로 땀을 식히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백양사와 쌍계루에 대한 흥미 넘치는 역사 이야기에 푹 빠져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우리 LA에서 왔는데요. 우리 백양사 방문하러 왔는데요. 그 백양사 역사 또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음악회 연출하는 것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백양사는 앞으로도 쌍계루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포교 콘텐츠 개발 등으로 불교 문화 대중화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분야별 연수는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의 법문, 총괄 팀별, 분야별 활동 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연수를 통해 경남 지역 포교사들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
우리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정단이나 포교사단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포교사단을 위해서, 아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노력하는 포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포교사단 분야별 연수에선 제6차 운영위원회의 강희수 포교사단 본단 부단장의 격려사, 강신 교육전문위원의 호흡과 명상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명상의 길을 찾고 이를 폭넓게 전하기 위한 선 지도자 양성교육이 태고 총림 서남사에서 열렸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마련한 제4회 선 지도자 양성교육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회항했습니다. 교육은 운경 스님과 청암 스님의 참선 이론과 실기를 비롯해 입선과 좌선, 행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고종 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4년간의 공식 임기 첫 소임으로 입제식을 찾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 회장이셨던 탄해 스님과 그 전 회장 스님들이 시작을 해서 오늘 현재 회장이신 성광 스님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오늘 직접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올해로 4번째 열린 선 지도자 양성교육은 하한거 결제 기간 동안 수행 의지를 다잡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순천 서남사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 꼽히는 김승자 서울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장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노인복지 외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늘 하심하면서 어르신들을 부처님과 부모님처럼 모시고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승자 관장의 아름다운 회양을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오로지 노인복지 외길을 걸어온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김승자 3대 관장.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살행을 실천했고 어르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부처님이자 부모님처럼 대했습니다. 항상 하심했기 때문에 마음만큼은 넉넉했고 복지관에서 24년의 삶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봉사자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복지관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야 이렇게 그 영광을 제가 다 돌려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김 관장의 쉼없는 복지 원력은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서울 삼천사 회주이자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 이사장 성운 대종사의 든든한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1999년 성운 스님이 초대 관장을 맡았고 김 관장은 늘 스님 곁에서 묵묵히 복지관 발전의 초석을 함께 다져나갔습니다. 3대 김승 관장대 이르러서 올해 복지관이 활짝 꽃을 피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발전한 만큼 은평구도 발전했고 은평구 발전한 만큼 우리 노인복지관도 발전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으로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 다른 복지관이 벤치마킹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3만 80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정도로 복지관은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노인복지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더라도 결국 점점 안 좋아지셔갖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짠하고 인생이 뭔가 싶기도 하고 또 부처님 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장 소임을 내려놓고 이제는 후임에게 물려줘야 할 시간.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발전에 전력을 다해온 김승자 관장의 헌신과 노고를 알기에 떠나보내는 아쉬움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은평의 자랑이고 은평의 보배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과 헤어지게 된 것은 매우 서운합니다. 김승자 관장님께서는
다양한 지역의 자원 개발과 그리고 지역의 친화력과 소통력으로 복지관을 잘 관리해 주셔서 현재의 위치까지 올 수 있도록 큰 원동력이 돼 주셨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김승자 전 관장. 비록 몸은 복지관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복지 실천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항상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실천에 옮겨야죠.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봉사하시는 분을 많이 뵙다 보니까 나도 퇴직하면은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가졌었고 그분들하고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봉사는 꼭 실천하려고 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40여 년 동안 달마 선목화로 대중포교에 나서고 있는 대구 도림사 문화원장 법용 종근 스님의 16나한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동구 팔공산 도림사 문화원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16나한도와 달마도, 사유석 등 1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한도는 김천 직지사와 청도 사리암, 부산 마하사, 영천 거주암 등 전국의 나한전을 종근 스님이 직접 참배하고 눈에 담아 화폭에 옮겼습니다. 또 함께 전시되는 달마도는 익살스러운 모습의 해학적인 달마도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만 많고, 그래서 또 이 나한을 여기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좀 더 이해도 되고 또 희망적인 걸 봤으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한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천태종이 주최한 제2회 천태합창경연대회에서 서울 관문사 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37회 전국합창단 하계수련법회와 제2회 천태합창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합창경연대회 대상은 합창 부문에 참가한 서울 관문사가 차지했고, 중창 부문 금상은 통영 서광사, 은상은 영월 삼태사와 동해 만리사, 동상은 창녕 창화사와 고양 보월사, 장려상은 대구 동대사, 마산 사막사, 안동 해동사가 받았습니다. 합창부문 금상은 춘천 사문사, 은상은 청주 명장사와 분당 대광사, 동상은 울산 정광사와 창원 원흥사, 장려상은 부산 삼광사, 부천 천화사, 강릉 삼계사, 특별상은 제주 문광사가 수상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면서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